전쟁에서 장비와 병사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육군 복무 신조에 나와 있듯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되려면 그만큼 제대로 된 훈련으로 실력을 갖춰야 실전에서 자신의 목숨과 전우들의 목숨을 지키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만 쏠 줄 안다고 제대로 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병기본 훈련 등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숙달해야 될 과목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실전처럼 치러 실전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우리 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 중에 우리 군이 자랑하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 과학화 훈련 체계, 통칭 KCTC 훈련은 기록 훈련이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진짜 훈련을 치러 우리 병사들의 숙련도를 올려주는 우리 군이 자랑하는 훈련 체계입니다.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마일즈 장비를 갖추고 병사 각 개인에게 센서와 추적 장치를 달아 전장을 모두 볼 수 있으며 레이저에 맞으면 실제로 사망한 것처럼 사망으로 판정되어 훈련 장소에서 이탈하게 되는 등 정말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단급 훈련장이며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밖에 갖추지 않는 최고의 훈련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이런 대단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자 견학을 왔던 자위대의 간부들이 한국군이 하는 훈련 별거 없네라며 자신들도 한번 해보겠다며 한국군에 도전했다가 30분 만에 전멸하고 한국군의 무서움에 경악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을 경악시킨 대한민국 병사들의 훈련과 일본이 절대로 한국에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한국과의 국력의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군사력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군사력은 단순히 병력과 장비의 숫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군사력 순위는 상당히 높지만 실제로 전투에 들어갔을 때 군사력 순위만큼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군대도 있죠. 과거 이라크는 걸프전 당시만 해도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졌었지만 형편없는 병사들의 숙련도와 훈련의 미숙으로 연합군에게 불과 일주일 만에 주전력이 전멸해버리는 어이없는 몰락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의 정규군은 무려 30만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의 지원금을 빼먹기 위해 허위로 인원을 부풀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있는 병사들도 훈련조차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탈레반의 공세에 자기가 사는 지역조차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는데요. 병사들이 숙련도가 부족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쥐어주고 싸우게 한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 패배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결과밖에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훈련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강력한 러시아를 상대로 잘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도 숙련된 병사들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줬기 때문이죠. 우리 군은 단기간에 숙련된 병사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도입하지 않은 육군 과학화 훈련 체계를 갖추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비를 위주로 다루며 병사들이 직접 전투를 하지 않는 해군이나 공군과는 달리 육군과 해병대는 병사들이 직접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서 싸우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전투의 경험은 전장에서의 생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험이 많은 부대일수록 희생자가 줄어들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만큼 전투에서의 경험이 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경험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두 나라는 훈련의 과학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전처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 최첨단 훈련 체계를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적용한 것이 육군 과학화 훈련 체계, 통칭 KCTC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최첨단 전자장비를 사용한 대규모 호위 전투 시스템과 고도로 훈련된 대항군 부대로 실전에 가까운 전투 훈련을 제공하는 KCTC는 실제 총탄만 사용하지 않을 뿐 실제 전투와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훈련을 하여 KCTC를 치룬 병사들은 실제로 전쟁을 체험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병사들에게 엄청난 경험치를 주게 됩니다. 현재 여단 규모로 행해지는 KCTC에 강원도 인제군에 만들어진 훈련장은 여단급의 대규모 부대가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대별로 로테이션으로 대항군과 훈련을 치를 수 있어 육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군 생활 중 한 번 이상은 KCTC 훈련을 거쳐갈 수 있어 지금의 국군 장병들은 전역하기 전까지 한 번은 실전을 치룬 병사들과 똑같은 수준의 베테랑 병사가 되어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레이저 빔 장치와 센서 등이 달려있는 마일즈 장비라고 불리는 훈련용 장비를 병사들에게 부착하여 병사들에게 부착된 마일즈 장비에 레이저가 맞으면 타격 판정을 받아 레이저의 각도와 센서의 피격 부분을 판단하여 사망, 부상 등의 판정 등을 내려주며 병사들의 총기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대공포, 헬기 등에도 각종 훈련 장비를 부착하여 네트워크로 연계시켜 레이저에 피격되면 전차나 헬기도 격파 처리가 가능하여 사람만 죽지 않는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훈련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곡사화기나 모해 수류탄의 경우에도 지자기 센서와 GPS를 이용한 모의 전투가 가능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최첨단의 진짜 같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군의 훈련 수준과 숙련도는 실전을 치르는 미군이나 이스라엘군만큼 우수한 병사들의 기량을 가지게 되었으며 1년의 사격으로 3발밖에 쏘지 못한다는 북한군 정도는 애초에 상대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병력이 국군의 2배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훈련도와 장비의 수준 자체가 비교조차 되지 않아 북한군은 이미 한국군에겐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에 이런 최첨단 장비를 들여놨다고 하자 일본의 자위대가 예전에 견학을 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원들은 은근히 한국의 병사들을 깔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직업군인이고 징집병인 한국군 병사들보다는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KCTC에 참관해왔던 자위대원들은 자신들은 직업군인이고 몇 년이나 군복무를 했으니 한국군과 모의 훈련을 하면 18개월밖에 복무하지 않는 우리 군 병사들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 소속의 2등 6위와 3등 6위 등 우리 군의 계급으로 치면 소위와 중위로 이루어진 12명의 장교가 우리 전갈부대의 병사 12명과 모의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30분 동안 치러진 모의전의 결과는 자위대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12명 중 11명이 전사했고 1명만 겨우 생존하여 정말 말 그대로 영혼까지 털려버렸죠. 당시 우리 군 전갈부대는 단 1명도 피해가 없었고 전원 생존하였습니다. 나름 한국에 참관할 정도로 자위대 내에서는 엘리트라고 자부심이 넘치던 자위대원들은 패배를 벼소까지 기억하게 되었고 한국군은 아주 무서운 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훈련으로 자위대는 한국군에 대해 평가할 때 만약에 한국군과 싸운다면 절대 한국의 육군과는 싸워서는 안 되며 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위대원들은 스스로 직업으로 택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깔보던 징집병에게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자위대원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훈련 기강도 엉망이고 실전성도 떨어지다 보니 한국군에겐 도저히 이길 수조차 없습니다. 자위대의 훈련 기강이 얼마나 엉망이냐고 한다면 자위대의 기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로 자위대 실탄 사격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시카 오이초 육상 자위대의 시카리 베스 훈련장에서 열린 훈련에서 실수로 실탄을 쏘며 대원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 육상 자위대의 공식 발표에서는 본래는 공포탄을 이용하는 훈련을 했으나 실탄이 배포되었고 이걸 모르고 훈련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공포탄과 실탄을 헷갈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육상 자위대가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급대원이 공포탄을 보급해야 하는데 실탄을 보급하였고 훈련하는 대원 중에 그 누구도 실탄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훈련장과 지역에서 총알을 배포하는 규칙을 위반하고 훈련장이 아닌 주둔지에서 탄약을 배포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탄약을 탄창에 장전하는 과정에서 대원들끼리 잡담을 하며 장전을 했기 때문에 대원들 중 아무도 총알이 실탄인 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자신들은 실탄을 장전하고 공포탄이라고 생각하고 교전 훈련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교전 훈련을 했으나 그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조준 사격을 했음에도 심지어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었다는 그 2명조차 총알에 맞은 것이 아니라 총알에 맞은 주변의 사물의 파편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게 다였습니다. 이게 일본이 자랑하고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자위대원의 수준입니다. 애초에 저런 수준의 대원들이 몇십 년을 복무를 하고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는데 우리 국군에게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격차를 알게 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군이 일본 땅에 상륙하는 순간 일본이 끝장난다며
한국과는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육군의 장비나 병력면에서 자위대는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병사들의 훈련도나 숙련도 마저도 넘사벽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일본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고작 10km 행군에 낙오하는 대원이 속출하는 자위대원과 정예 한국군이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합니다. 최소한 일본이 멸망전을 각오하고 한국에게 덤빈다면 역으로 우리가 일본을 정복할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